그 아나로그식 손놀이 사람. 엄마? 아, 엄마 손. 정확해. 학교 가기 전에 아프면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 가기 싫어서 그 이불에 들어가서 열을 낸다. 너 이거 녹화되는 거 알지? 엄마한테 보내드릴게. 맨날 이야기했죠. 좋은 점이 그냥 게임을 하면 머리가 데워져요. 자동. 자, 46쪽에 압력의 크기 보충 볼게요. 자, 도진이 지금 왔으니까 도진이한테 물어볼게. 자, 보충 설명에 46쪽 보충 설명 가와 나는 하나는 벽돌이 하나고 나는 벽돌이 두 개야. 누가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 도진이가 지금 와서 도진이한테 물어볼게. 도진아, 그러면 무게가 누가 더 무거워? 나. 그러면 압력은 누가 더 많이 크다라고 표현됐어? 이 그림에서. 압력, 나. 누가 더 크대? 나. 결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은 크다. 자, 두 번째는 가와 나를 세웠어. 뭐가 다른 거야? 누르는 면적이 다르지? 누가 더 크대? 나가 더 크대.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거야. 그치? 도유리 2번 읽어봐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손바닥의 힘이 느껴진다. 이처럼 기체 입자가 물체가 충돌한 힘의 크기가 기체의 압력이다. 우리가 기체라는 게 너무 쬐끔하고 얘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미미하니까 잘 못 느끼지만 요거가 좀 더 확대하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쇠구슬, 요 구슬이 벽면에 충돌하는 게 기체의 압력에 해당이 된다. 자, 3번 대기압 준혁 읽어봐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 의한 압력으로 지표 부근에서 약 1기압이다. 1기압이다. 내가 지표 부근에서 풍선을 부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비행기? 아니야. 이렇게 풍선 말고 과자 봉지로 얘기할게. 지표 부근에 내가 여기 포카측을 하나 들고 있어. 이걸 들고 내가 비행기를 탔단 말이지. 자, 비행기에 타고 여기다 포카측을 보면 어떻게 될까? 터지기 직전이에요. 터지기 직전? 먹으면 안 돼요, 되게. 포카칩 먹어도 되지. 이륙증은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봉다리 보면 얘가 빵빵해졌어. 진짜. 빵빵해. 지압. 터지진 않지만 다행히 터지진 않지만 빵빵해졌어. 터치를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난 과자 같은 거 외국 갔다 오면 과자 사오는 거 국룰 아니야? 아니에요. 국룰이야. 갈대랑 올대랑 해서 우리 집안에서는 국룰이야. 외국 과자 사갖고 오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얘가 여기에선 요 정도 부피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빵빵해. 이 이유는 이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갖는 힘, 기압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얘를 싹 감싸는 막이, 공기 막이 있었단 말이야. 이 정도 우리가 생활하는 기압을 우리는 그냥 표준기압 1기압이라고 해.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중력이 적게 작용하니까 중력의 특징이 멀어질수록 작게 작용하니까 높은 곳에 공기가 부족해서 요거 눌러주는 힘이 살짝 사라지는 거지,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 공기는 아까처럼 신나게 운동하고 있는데 밀폐 공간이니까 밖에서 눌러주는 힘이 감소하니까 얘가 바깥으로 부풀어 나는 거지. 그래서 높은 곳에 얘가 기압이 줄어들어서 더 빵빵한 걸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생활하는 요 정도의 기체가 주는 요 크기는 대기압도 이미 주변에서 얘를 어느 정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표 부근의 기압은 1기압 정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압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도유리 3번. 아니, 도윤이 3번. 아니, 4번. 미안해. 뚜껑을 열지 않은 페트병 가보다 뚜껑을 열었다 닫은 페트병 나가 페트병 위쪽을 손으로 누르고 싶다. 이는 나는 가보다 페트병 속 기체 입자 개수가 줄어들어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해 기체의 압력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뚜껑을 열지 않은 페트병. 처음에 따기 힘들잖아. 근데 그것 때문 아니에요. 처음엔 아래에다가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지? 붙어 있어.
그것도 있고 요 압력 때문에 그러기도 한가 봐. 그래서 열었다 닫으면 요 안에 있는 탄산이 빠져나가서 기압이 감소해서 쉽게 열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탄산음료는 맛있지? 그지? 48페이지 볼게요. 비행기에 가져가고 싶어. 탄산음료? 못 갖고 가잖아. 만약에 가지고 가면 나는 성인이잖아. 비행기 가면 맥주도 주거든? 맥주 딸면 어떻게 되게? 거품이 뒷담화니 나와. 훅 나와. 왜 컵에다가 맥주를 거품을 너무 많이 딸면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맥주 요거밖에 안 남거든? 바깥에 이거 훅 나와. 그렇다고. 비행기 장사하기 쉽네요. 그냥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부어주면 근데 캔으로 주잖아. 어머니 아버지는 비행기 탔을 때 맥주를 안 드시나 보다. 옛날엔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어. 술을 끊었어요. 48페이지 기체 압력과 부피. 아까 기체 압력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것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충돌하는 거를 바깥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을 때 아까 그 정도의 1기압에서는 가자봉지가 그 형태. 이 눌러주는 힘이 감소하니까 더 빵빵해진다 라는 걸 잠깐 얘기했지. 눌러주는 힘, 기압에 따라 얘가 빵빵해지네? 외부 기압에 따라 내부 기체의 부피가 변화한다라는 결론인데, 자,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실험을 한번 볼까? 52페이지 잠깐 갈게요. 52페이지.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실험입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센서, 컴퓨터 갖고 핸드폰 앱을 작동시켜서 요거를 측정하나 봐. 자, 여기 무선 기체 압력 센서가 있어. 센서에 주사기 이렇게 연결하고, 주사기에 피스톤 20ml, 이 눈금을 갖다가 몇으로 잡았냐면 20ml를 정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피스톤을 누르면서 점점점 힘을 세게, 압력을 세게 하면서 내부의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냥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는 공기의 압력, 대기압, 1기압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피스톤을 누르기 전에 압력의 크기를 1이라고 합니다. 압력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이때 시작 부피, 피스톤 안의 부피 20ml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살짝 더 힘을 줘서 눌렀어. 1.11 했더니 부피가 살짝 어떻게 돼? 감소했네? 그리고 1.25 했더니 살짝 더 감소하고, 그리고 압력을 1.43 표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14로 살짝 부피가 또 감소하고, 그래서 12, 1.67, 그 다음에 10일 때 부피가 얼마였어? 압력이 얼마였어? 부피가 10일 때 압력 얼마 됐어? 2기압 됐지? 보니까 피스톤을 점점점 내가 누른다란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을 점점점 키워. 당연하지 않니? 누르면 요 안에 공기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 보니까 얘는 점점점 감소했지. 즉 누르는 힘이 증가할수록, 세게 누를수록 요 안에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네. 기체의 특징이 뭐야?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의 상태였죠. 자, 여기서 나온 결론은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자, 그럼 이런 관계를 윤재야, 비례관계라고 해, 반비례관계라고 해? 반비례관계라고 해. 기체의 부피는 외부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자, 요거를 기호로 적습니다. 압력을 기호로 뭐라고 적냐면
영어 단어 누르다 프레스. P. 프레스니까. 자, P라고 하고요. 부피는 볼륨. V라고 적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는 이렇게 분모로 적습니다. 그래서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야. 자, 그리고 하나 특징을 볼게. 얘네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0이야. 자, 그리고 얘네 두 개 곱하면 숫자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얘는 20이고요. 혹시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 제 모치 계산기 해줄 거예요. 계산기? 자, 그럼 일단 어려우니까 20 나오니? 너 어떻게 알아? 대략? 오, 똑똑해. 요거는 20 나와. 얘네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이 20이면 나중에 변하게 되는 압력과 나중에 부피의 곱도 20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압력과 부피는 감소하고 처음에 압력을 P0라고 할게. 요거 처음에 부피 V0, 처음에 압력이 1일 때 처음 부피가 20이었잖아. 나중에 변화했을 때 압력을 P라고 하고 나중 부피를 V라고 하면 봐봐, 어때? 2기압일 때 부피가 10. 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특징이구나 라는 결론을 나올 수 있다. 그럼 이 패턴을 보니까 만약에 압력이 5가 된다면 이때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이 패턴을 보면 4가 된다는 거야. 즉 압력을 처음에 5배로 늘리니까 부피가 5분의 1로 감소해서 4ml로 되는구나. 이것을 밝혀내고 정리한 과학자 이름이 누구냐면 보일이에요. 이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의 법칙.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실험을 토대로 실제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대한 관계를 실험했어. 자, 압력을 1로 놨을 때 압력, 이 물체의 처음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 그랬더니 압력을 2배로 높였더니 부피가 절반으로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배로 높였더니 약 3분의 100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 정도로 감소하고 압력을 4배로 높였더니 25ml로 감소하더라. 즉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항상 처음과 같은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또 만들었어. 보일이라는 사람이. 한쪽을 압력이라고 하고요. 한쪽을 부피라고 했을 때 1기압일 때 부피가 100, 2기압일 때 50, 3기압일 때 3분의 10, 4기압일 때 25. 즉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가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페이지 48페이지 볼게요. 기체의 다시 48페이지로 가서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도 부피가 변화하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내부 기압이 커져서 부피가 커지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실험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 일정한 온도, 즉 온도에 따라 부피 변하는 걸 배제한다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밑줄 칠게요. 일정 온도.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 감소.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 증가. 보일의 법칙 별표. 무엇을 밑줄 치냐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자, 그래서 되게 문제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샤를의 법칙, 뒤에 나오는 샤를의 법칙이 조금 어렵고요. 자, 보일의 법칙은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칸이 압력이야. 두 번째가 부피야.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00이었어. 압력이 1일 때 200이었고. 자, 압력이 4일 때, 5일 때, 8, 5, 40, 400, 8, 5, 400. 요거 가는 얼마일까요? 얼마? 1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값이 항상 얼마가 유지돼야 돼? 400. 압력과 부피의 값이 처음과 같은 400이라는 값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징. 두 개가 반비례 관계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라는 값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관련된 현상 볼게요. 감압용기 속에 고무풍선을 하나 넣었어. 감압용기? 이게 뭐냐? 여기에다가 진공 상태 만들어준 거야. 여기 뚜껑이 좀 특이해. 뚜껑이 좀 특이하고 여기에 작은 구멍이 있고 감압용기 위에다가 주사기처럼 생긴 피스톤처럼 생긴 게 들어가 있어. 위에 꽂았다 뺐다 하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이 피스톤을 갖고서는 쿡쿡쿡 누르면 안에 있는 공기가 여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공기양이 감소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풍선을 불어서 넣었어. 근데 내가 공기를 슉슉슉 빼니까 아까 이만큼 있던 공기가 얘를 이만큼 눌러주고 있었단 말이야. 공기가 갖고 있는 기체의 특징은 뭐냐면 스프링처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었는데 이 눌러주는 힘이 점점점 감소하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밀폐 상태잖아. 내부 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일정한데 밖에서 눌러주는 힘이 감소하니까 이 기체들은 어떻게 되겠니? 점점점 활발하게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활발하게 바깥으로 뻗어가겠지. 그래서 공기를 빼면 뺄수록 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빵빵해지겠죠. 즉 기압, 외부 기압이 감소하니까 내부, 풍선 내부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기체의 부피는 커지는 효과. 압력, 눌러주는 힘이 감소하니까 얘가 스프링이 튀기듯이 바깥으로 빵빵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감압용기 속의 풍선의 변화는요, 부피 변화는 밑줄 칠게요. 감압용기에 무엇을 밑줄 치냐면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감소.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 풍선의 크기가 커진다. 자, 감압 용기의 공기가 감소, 풍선의 부피가 증가. 자, 반대로 요번에는 자, 이렇게 커다란 주사기 끝을 막아놓고 자, 여기 안에 쬐끄만 풍선을 집어넣어. 해서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우야,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풍선의 변화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들이 공간이 좁아지면 여기에 몰려 있을 거 아니야. 온도가 똑같으면 운동 상태가 변함이 없단 말이야.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운동을 하는데 공간이 좁아지니까 미어 터지는 것처럼 아까 화장실 10칸에서 3칸이 공사 중이야? 3칸, 나머지 7칸의 사람이 미어 터지겠지. 공간이 줄어드니까 얘를 갖다가 더 눌러주는 힘이 세지는 거지. 작아져요. 누르면 작아지고 얘를 갖다가 빼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얘를 눌러주는 힘이 아까보다는 누르는 정도가 줄어드니까 얘는 아, 살았다 하고 이렇게 터지는 거지. 그래서 누르면 풍선이 작아지고 빼면 풍선이 커진다. 밑줄 칠게요. 피스톤을 누르면 압력이 증가, 부피 감소,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피스톤을 당기면 압력이 감소, 기체 부피 증가, 풍선이 커진다. 자, 보충 설명. 자, 서진이 5번 읽어봐봐. 주사기의 공기를 넣고 수선의 풍선과 바퀴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공기
자, 끝을 막은 뒤. 준혁아, 왜 끝을 왜 막았어? 그치 이제 안 세워놨는데. 안 세워나게. 밀폐된 상태에 누르면 부피가 감소하는지를 보는 거지. 기체는 특이하게 누르면 부피가 감소해. 공간의 크기가 감소해.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변한다라는 내용이야. 자, 6번 보일 시우 읽어봐. 영국의 과학자로 제2자 수온을 이용하여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말하겠고 1662년 모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야, 1662년이면 몇 살이야? 계산하기 힘들다. 그치? 몇백 년이니까.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 완전 거북이. 자, 어쨌거나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네. 오랜 시간 전에 계셨던 분이지. 영국의 과학자래. 이 제2자 모양의 실험을 설명을 할게. 자, 무슨 실험이었냐면 끝이 막힌 지팡이 모양의 실험관이 있어. 여기에다가 뭘 줬냐면 수은을 줬어. 수은을 집어넣었어. 그 당시에는 수은 갖고 실험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 왜냐면 수은이 다른 애들보다 액체긴 액체야. 근데 밀도가 좀 있어서 끈끈한 물방울처럼 물은 톡 튀기면 이렇게 되지만 수은은 완전 구슬 모양으로 땡그래.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뚜렷해서 실험하기 되게 좋은 재료야. 그래서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수은을 완전 얘를 갖다가 끝이 막혀있으니까 물속에다 다 집어넣어.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분명히 공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가득 찬 상태로 이렇게 세우잖아? 물에 들어갔다 수은통에 넣었다가 깨잖아? 꺼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얘를 세우면 얘네가 요만큼만 차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정도의 눈금을 내가 딱 선을 그었어. 그어놓은 상태에다 내가 수은을 더 부어 넣잖아? 그러면 이 공간의 크기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있어. 여기 부으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얘가 마치 고무차륵처럼 밀도가 있단 말이야. 여기를 내가 누르면 고무차륵 있다고 생각해봐. 올라가겠니? 안 올라가겠니? 근데 저쪽 막혀있지 않아요?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공간이 줄어들어. 마치 진공 상태. 진공 상태야. 마치 그것하고 똑같아. 왜 생각하면 공기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공기 때문에. 공기도 줄어든다. 공기가 있어도 줄어들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저쪽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가정이면 그 공기가 있는 거니까 너무 넘치잖아요. 저쪽은. 그럴 수는 있겠다. 얘가 누르는 힘이 주사기처럼 세진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기만 있는데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수은을 더 넣어준다는 얘기는 피스톤을 누르는 효과와 같아. 압력을 더 주니까 얘가 여기까지 삐져 올라가면서 이 공간이 줄어드는 거야. 이 공간은 기체잖아.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의해서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의 존재,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실험을 눈으로 확인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기압에서 400이었고 2기압에서 200이었고 실험한 결과를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해서 공식을 정리한 과학자 이 실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대기압이 공기가 주는 압력이 1기압이라는 걸 어떻게 또 실험했냐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야. 토리첼리 이 사람은요 기압을 실험한 지구과학 관련된 기압을 실험한 사람인데 비슷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은을 커다란 욕조에 가득 채워. 또 역시 수은이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m 정도 되는 수은을 시험관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나오네. 시험관을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세웠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수은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져. 해서 자, 이게 무엇하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생활하는 요 정도에서 얘를 쟀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쟀더니 76cm가 나왔어. 근데 얘를 갖다가 높은 산에 가져갔어.
산에 가져갔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높이가 더 높아질까? 높은 산에 가져갔어. 그랬더니 이 높이가 76cm보다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볼게. 70cm로. 이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생활하는 1기압 정도의 기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개가 있었어. 10개가 있어서 얘를 눌러줬단 말이야. 얘를 눌러주면 이 눌러주는 힘이 이 기둥을 형성하겠지? 여기 안에 수은 말고 얘가 뭐 슬라임? 얘가 고무차륵?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를 꾹 누르면 여기 위로 삐져 올라가지 않겠니? 그치? 부엉처럼.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 물기둥은 수은처럼 움직력이 약해. 얘네들은 물하고 다르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금속인데 액체 형태를 띠니까 이 입자들의 움직력이 강해서 마치 뚜글뚜글하는 구슬처럼 보인단 말이야. 물 같은 경우에는 컵에 담으면 이렇게 되잖아. 얘 수은은 컵에 담으면 완전 땡그랗게 올라와. 얘 완전 성질이 물보다 훨씬 입자끼리 응집력이 강한 물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체의 양이 줄어 안 줄어? 공기의 양이 줄어 안 줄어? 줄어들겠지? 그럼 얘를 눌러주는 게 약하니까 얘를 이렇게 세워주는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수은 기둥을 거꾸로 세웠을 때 이 수은 기둥이 76cm 정도 되는 이 높이를 우리는 표준기압 1기압이라고 한다. 실제로 기압을 이 수은을 갖고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갖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76cm 수은 기둥이다 해서 수은은 화학기호로 HG라고 적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가 뭐야? 기둥이라는 얘기야. 수은주. 76cm에 해당되는 압력이다. 이거는 물기둥 약 10m가 누르는 힘과 같아요. 그래서 1기압이라는 거 이렇게 측정되고 높은 곳에 가서 기압이 낮으면 76cm보다 낮아져요. 만약에 얘가 기둥이 얼마가 나오냐면 38cm가 나왔어. 그러면 이 기압은 얼마인 거야? 아닌가? 맞나? 36에 35, 38. 2기압? 2기압일까? 1분의 0.5기압인 거야. 그치? 만약에 얘가 108? 8, 3, 24, 104cm야. 그럼 얘 몇 기압이야? 1기압이 76cm였으니까 104cm면 몇 기압인 거야? 나 계산 잘못했니? 얘 더하면 얼마니? 내 계산 잘못했어. 114cm야. 그럼 몇 기압이야? 1.5기압. 그래서 기압을 76cm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기압이 높다, 낮다, 기압이 낮아진다, 높아진다를 표현하는 거지. 자, 요